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오늘은 비타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게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혹시 매일 비타민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층 인지기능 개선 효과인데요. 2023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멀티비타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버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걸 2년 동안 매일 드시게 했더니 놀랍게도 위약을 드신 분들보다 두뇌 노화 속도가 무려 평균 4.8년이나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거의 5년 가까이 젊어지는 효과라니 정말 대단하죠?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결과 아닐까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비타민이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나 인지 능력 저하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좀 더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화만 늦춘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 옛날 일을 기억하는 능력인 일화 기억, 그리고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인 실행 기능까지 다양한 인지 영역에서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정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점심 메뉴를 기억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계획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변화인가요? 게다가 3년 동안 꾸준히 실버 비타민을 드신 분들은 기억력과 새로운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까지 팍팍 좋아졌다고 하니 어르신들께 정말 희망적인 소식 아닐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빨리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데요. 비타민 섭취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 의대, 웨이크 포레스트대, 브리검 여성병원 등 미국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답니다. 단순히 작은 규모의 연구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공들여 진행한 대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그 신뢰도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특히 이 연구는 실버 비타민 센트룸, 실버 어덜트 50과 코코아 추출물의 효능을 비교 분석했으며 제약사의 관여를 배제한 독립적인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진행되어 신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상업적인 목적 없이 오직 과학적인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혹시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타민 섭취에 대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혹시 여러분 학업이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축축 처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업무 효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소식에 주목해주세요. 바로 비타민C의 정신적 활력 증진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신동미 교수님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음료를 꾸준히 마시면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피곤하고 지칠 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비타민C는 좀 더 근본적인 활력을 주는 거죠. 실험에 참여한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비타민C 500mg를 다른 한쪽은 위약을 4주 동안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비타민C를 드신 분들이 특히 직무 활력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무 활력이라는 건 일에 대한 주의력과 몰입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일할 때 훨씬 더 집중하고 에너지가 넘쳤다는 얘기죠. 강의 시간에 졸지 않고 교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샘솟는 그런 활력을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학업 성과나 직장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지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실제로 색채 단어 간섭 검사라는 테스트를 해보니 비타민C 섭취군의 직무 활력 점수가 68.7점에서 74.4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해요. 이 검사는 주의력과 인지 제어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점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동미 교수님은 2020년에도 비타민C 섭취량과 정신적 활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셨으니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반복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더욱 명확히 입증된 셈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김정은 교수님의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이 DNA 손상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비타민C는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이 아닐까 싶네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환경 속에서 비타민C는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직장인 분들께 비타민C는 정말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모든 것이 좋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 섭취와 사망률 증가 가능성에 대한 2024년 연구인데요. 이 소식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무려 20년 이상 39만 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기 사망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기 추적 기간 동안 종합 비타민 섭취자들의 사망 위험이 비섭취자보다 4%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좀 의아하죠?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니.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연구진은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비타민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뒤늦게 건강을 챙기려고 비타민을 섭취하기 시작하는 경향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의 초기 증상을 겪고 있거나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분들이 뒤늦게 비타민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비타민 섭취 자체가 사망률을 높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즉, 비타민이 원인이 아니라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지 워싱턴 대학의 닐 버나드 박사님도 종합 비타민이 특정 질병, 예를 들면 괴혈병이나 노화 관련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는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박사님은 종합 비타민 대신 건강한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말처럼 비타민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일 뿐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보조 엔진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주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보조 엔진만으로는 비행기를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비타민은 물론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그리고 맹목적으로 섭취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다양하며 이들을 모두 보충제만으로 채우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채소, 통곡물, 콩류 같은 건강한 식품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 같은 것은 줄이는 등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수많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연의 선물들을 통해 얻는 영양소는 보충제로는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타민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어떤 비타민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 비타민 D 결핍,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비타민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좋다는 말을 듣고 이것저것 챙겨 먹다가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매일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노년층의 인지기능 개선이나 정신적 활력 증진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특정 건강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합 비타민이 만능은 아니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양면성을 가지듯 비타민 섭취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균형 잡힌 식단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통곡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겁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식습관, 나이,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비타민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몸은 복잡하고 섬세해서 어떤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마치 잘 지어진 건물처럼 모든 구성 요소가 제자리에 있어야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건강이라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가 건물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건강관리와 현명한 비타민 섭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